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리액트에서 컴포넌트, 엘리먼트, 그리고 인스턴스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액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웬만해서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개념들이고 익숙한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왜 다시 컴포넌트, 그리고 엘리먼트,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냐?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개념들이 굉장히 익숙한 것 같지만 혼재되어져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각 개념들 간의 관계는 무엇이고 또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해도를 높이면 추후에 리컨실리에이션이라든지 또 리액트 파이버 아키텍처 같은 정말 어려운 리액트의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컴포넌트와 엘리먼트 그리고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을 완벽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진행할 순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anaging the Instances, 이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React Components, Elements and Instances라는 제목의 글 포스팅을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이 포스팅은 댄 에브라모브라고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 분이시죠. 그분이 리액트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포스팅이고요. 제가 번역을 했는데 다 번역한 건 아니고 뉘앙스를 살릴 부분은 영어로 그대로 가져왔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때 필요한 내용들만 번역을 해서 여기에다 옮겨놨어요. 이거는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Managing the Instances 목차로 돌아와서요. 이거는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제목이죠. 이 소제목 챕터에서는 기존 UI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이 한계점을 어떻게 리액트가 극복했는지 그것은 이 엘리먼트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극복을 했는데요. 엘리먼트는 describe the trees라고 되어 있죠. 결국 여기서의 트리는 돔트리인데 돔트리를 묘사한다. 엘리먼트가 라는 개념인 거죠.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는 추후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엘리먼트는 돔 엘리먼트와 컴포넌트 엘리먼트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럼 컴포넌트는 encapsulate element tre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element trees를 encapsulate 하는 거죠. 컴포넌트가.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부분 설명할 때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컴포넌트는 클래스도 될 수 있고 펑션도 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다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리고 탑다운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리액트가 리컨실리에이션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서머리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진행을 이어서 할게요. Managing the Instances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UI 모델을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하게 구현을 해놓은 수도 코드예요. 폼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isSubmitted랑 버튼 텍스트라는 어트리뷰트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버튼, 디스전 버튼에 new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직접 생성한 인스턴스를 할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append child를 호출해서 이제 돔에 마운트를 시켜주고요. 특정 조건, 예를 들면 is submitted와 디스전 버튼이 있는 경우에 그때는 디스전 버튼 엘리먼트를 remove child 해주고 디스전 버튼을 destroy 해준다. 이런 이제 버튼이라는 우리가 호출한 직접 호출해서 생성한 이 인스턴스를 가지고 디스트로이 했다가 렌더 했다가 이런 조작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폼 안에서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제 각 컴포넌트가 점점 많아지면 각 컴포넌트에 속한 이런 버튼 같은 인스턴스들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각 인스턴스를 제때에 append child 해주었다가 remove child 해주었다가 이런 거를 다 수작업으로 여기다가 코드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할 코드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게다가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지금 폼이라는 부모 컴포넌트가 직접 자식 컴포넌트인 버튼에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폼과 버튼을
디커플링 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리액트가 어떤 개념을 활용했냐 하면 엘리먼츠라는 개념을 활용했는데요. 이 엘리먼츠가 뭐냐 하면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트리, 즉 돔트리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애예요.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먼츠가 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엘리먼츠는 우선 플레인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돔노드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인스턴스는 아니에요. 인스턴스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엘리먼트는 인스턴스가 아니면서 단지 리액트에게 말을 해줘요. 야, 이런 거 화면에 그려봐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돔트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엘리먼트가 생성이 되면 무조건 두 가지 필드를 가지는데 프로퍼티겠죠. 객체니까. 타입이라는 프로퍼티와 여기 props라는 프로퍼티를 가져요. 타입에는 스트링 혹은 리액트 클래스가 할당이 되어지고 props에는 오브젝트가 할당되어지는데 어떤 때 타입에 스트링이 할당되고 또 어떤 때 리액트 클래스가 할당되느냐 그것은 엘리먼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엘리먼트 종류가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돔 엘리먼트부터 살펴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객체가 타입이 버튼이라는 스트링이 할당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버튼은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HTML 태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의 이름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때 이 돔 엘리먼트에는 돔 엘리먼트 타입이라는 프로퍼티에는 버튼이라는 스트링 값이 할당되는 것이죠. 즉 스트링이 할당되는 경우는 돔 엘리먼트일 때예요. 그럼 리액트 클래스가 할당될 때는 언제냐? 보시면 바로 컴포넌트 엘리먼트일 때인 거죠. 컴포넌트 엘리먼트일 때는 타입에 버튼이라는 이 클래스 컴포넌트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props에는 뭐가 할당되어 있냐면 돔 엘리먼트일 경우에는 클래스 네임, children 같은 이 HTML 버튼 태그의 어트리뷰츠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컴포넌트 엘리먼트일 때는 props가 이 컴포넌트 엘리먼트가 결국엔 돔트리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표현이 될지 브라우저가 그 돔트리를 가지고 렌더링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컬러가 블루 같은 컬러는 이제 폰트 컬러를 말하는 거겠죠. children이 담겨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돔트리를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엘리먼트는 돔 엘리먼트든 컴포넌트 엘리먼트든 돔트리에게 전달할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담고 있는 객체죠. 그래서 이 엘리먼트라는 개념을 리액트가 도입을 했는데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기존의 OOP로 만들어낸 그 UI 모델링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했느냐? 그것은 이 엘리먼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다른 엘리먼트를 children으로 가질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트리 구조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는 말인즉슨 이 컴포넌트 엘리먼트, 즉 우리가 이제 직접 리액트에서 작성한 이 컴포넌트와 실제 돔의 가장 비슷한 정보를 가진 돔 엘리먼트가 같은 위계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컴포넌트 엘리먼트와 돔 엘리먼트, 즉 우리가 직접 구현한 리액트의 컴포넌트와 실제 돔에 있는 그 돔 엘리먼트가 같은 위계에서 관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엘리먼트란 개념을 리액트에서 도입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코드로 설명해 보면요. delete account라는 지금 함수를 선언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함수는 엘리먼트를 리턴하고 있죠. 엘리먼트를 뜯어보면 타입이 div인데 이 이제 아래 걸 보시면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delete account, 펑셔널 컴포넌트죠. 이 태그들을 리턴하고 있는 JSX 문법이죠. 그러면 div가 HTML 태그이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의 타입은 div라는 HTML 태그 네임이 지금 할당된 거죠. 스트링으로. 그리고 props 보시면 children에 p 태그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danger 버튼. 이 danger 버튼은 HTML 태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언한
컴포넌트란 말이죠. 이 컴포넌트가 마치 HTML 태그와 동일한 것처럼, HTML 태그인 것처럼 동일한 위계 질서에서, 동일한 하이어라키에서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믹스가 가능하고 네스티드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컴포넌트들끼리도 완전한 디커플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즉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끊어져 있냐면 지금 딜리트 어카운트라는 컴포넌트가 리턴한 이 엘리먼트를 보시면 버튼에 대한 정보가 이 버튼이라는 클래스가 할당되어 있는 것밖에 없죠. 다른 건 전혀 없죠. 이 버튼이라는 클래스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죠. 완전히 디커플링 된 거죠. 버튼이 뭐 지금 언제 업데이트 돼야 되는지, 렌더링 돼야 되는지, 디스트로이 돼야 되는지 하는 정보는 전혀 없죠. 그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리액트에서 엘리먼트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컴포넌트끼리 디커플드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으면 여러분도 금방 눈치채셨을 텐데, 컴포넌트는 이 엘리먼트를 리턴하는 함수일 경우에 엘리먼트를 리턴하는 자바스크립트 펑션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엘리먼트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돔 트리에 전달할 정보를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들을 마치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리 구조로 리턴해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엘리먼트 트리 안에는 돔 트리에 전달할 정보만 캡슐레이션 되어 있는 거죠. 즉 그 정보가 인캡슐레이트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먼트 트리 안에. 그래서 컴포넌트는 엘리먼트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 안에 돔 트리 관련된 정보를 다 담아두고, 그러면 어떤 정보는 없냐? 언제 렌더 되는지, 언제 리무브 되는지, 뭐 디스트로이 되는지, 이러한 로직은 리액트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엘리먼트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객체, 즉 리액트 컴포넌트 엘리먼트죠. 컴포넌트 엘리먼트를 딱 보시면 이 컴포넌트 엘리먼트를 만났을 때 리액트는 어떻게 하냐면 버튼, 이거 내가 선언한 컴포넌트다 하면 이 컴포넌트한테 물어봐요. 야, 너 어떤 엘리먼트 줄래? 하면 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가 리턴을 해주는 엘리먼트가 있죠. 그 엘리먼트가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돔 엘리먼트인 거예요. 버튼이기 때문에 HTML 태그 버튼을 사용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리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딱 보시면 바로 이게 돔트리에 어떤 정보를 표현해줘야 되는지 다 나와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버튼이라는 커스텀 이제 컴포넌트죠. 컴포넌트 엘리먼트를 만나게 되면 여기에서 딱 컴포넌트를 찾아서 이 컴포넌트한테 또 물어봐요. 너 어떤 엘리먼트 주니? 하면 이제 여기서는 버튼은 돔 엘리먼트를 리턴해 준 거죠. 리액트는 계속 모든 엘리먼트를 다 순환하면서 타입이 만약에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다. 리액트 클래스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즉 버튼같이 우리가 이제 작성한 컴포넌트가 리액트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다 하면 그 컴포넌트를 찾아가서 어떤 엘리먼트를 주는지 또 물어봐요. 그러면 그 엘리먼트를 보고 이 엘리먼트가 돔 엘리먼트일 때까지, 즉 모든 컴포넌트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돔 엘리먼트를 리턴해 줄 때까지 다 이 엘리먼트 트리를 순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돔 엘리먼트만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트리를 리액트가 알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리액트 입장에서는 돔 트리에다가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할지를 완벽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create, update, destroy를 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컴포넌트는 돔 트리에 전달할 정보만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컴포넌트로 인해서 엘리먼트 트리가 인캡슐레이트 된 거고, 그럼 리액트는 그러한 엘리먼트들을 보면서 돔 트리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create, update, destroy 관련된 로직을 수행하는 거죠. 리액트 다른 곳에서.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려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기존의 폼 UI 모델링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수도 코드로 보신 것처럼 여기 지금 append child 있고 렌더 있고 디스트로이 있고 이런 로직들을 분리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리를 해서 어떻게 구현이 가능하냐면 이제 익숙한 functional component가 나왔죠. is submitted라는 버튼 텍스트라는 프랍스를 받아서 만약에 submitted면 그냥 return 엘리먼트를 해. 어떤 엘리먼트를 리턴하냐면 메시지라는 우리가 작성한 컴포넌트를 타입으로 가지는 컴포넌트 엘리먼트를 리턴해라. 그리고 만약에 submitted가 아니면 뭘 리턴해? 이 버튼이라는 다른 컴포넌트 엘리먼트를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엘리먼트를 리턴해라 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form이라는 컴포넌트를요. 나머지 create, update, destroy 관련된 로직은 이제 리액트가 다른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은 이 리액트 엘리먼트를 활용해서 기존의 돔 스트럭처, 여기서 말하는 돔 스트럭처라는 것은 위에서 말했던 실제 돔의 구조죠. 실제 돔의 구조를 모두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메소드들도 있거든요. 방금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랜덤 메소드, 디스트로이 메소드 이런 것들을 리무브 차일드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독립적으로 UI를 관리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안에서 정보만 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거죠. 리액트가. 나머지 로직들을 다른 곳에서 구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엘리먼트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정리를 한번 하면 엘리먼트는 결국 돔 트리에게 전달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다. 그럼 그 객체가 이제 엘리먼트 트리를 이루게 되는데 그 엘리먼트 트리를 리액트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엘리먼트 트리를 보면서 이 엘리먼트들이 실제 돔 트리에 이때 렌더 돼야 돼. 혹은 이때 디스트로이 돼야 돼. 이제 리무브 차일드 돼야 돼. 하는 것들을 알고 알아서 수행하는 거죠. 그럼 컴포넌트는 뭐냐?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것이 이제 펑셔널 컴포넌트고 예전에 리액트의 경우에는 클래스 컴포넌트도 주로 사용을 했었죠. 이런 클래스 혹은 펑션으로 구현이 가능한 것인데 펑션의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펑션은 무조건 아규먼트를 받죠. 그 아규먼트를 받는 것이 props고 리턴을 엘리먼트를 리턴한다. 그것이 컴포넌트다 라고만 아실 텐데 클래스 컴포넌트인 경우에는 렌더라는 메소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엘리먼트를.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나 스테이트들도 접근이 가능한 거죠. 로컬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원문에서는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훅스가 도입이 되면서 펑셔널 컴포넌트에서도 클래스 컴포넌트의 기능을 대부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탑다운 리컨실리에이션이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 리컨실리에이션이라는 것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무엇인지 리액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리액트 돔.렌더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 리액트는 form이라는 컴포넌트한테 물어봐요. 이 props를 전달하면서 is submitted false랑 버튼 텍스트 ok라는 이 props를 전달하면서 너 어떤 엘리먼트 줄래? 하고 리턴 엘리먼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form은 버튼이라는 우리가 선언한 컴포넌트 엘리먼트를 리턴하겠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 엘리먼트에서 리액트가 다시 타입을 보면서 버튼이 있네? 그럼 이게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한테 또 물어봐요. 리턴 엘리먼트 해줘. 어떤 엘리먼트 줄래? 하면 이 버튼이 이제 여기에서의 이 돔 엘리먼트를 리턴하겠죠. 그러면 돔 엘리먼트를 리턴하면 돔 트리랑 직접적 연관이 있는 돔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렌더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폼 안에 자식인 버튼이 있고 버튼이 자식으로 돔 노드 엘리먼트, 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폼, 버튼 이런 식으로 쭉 하위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탑다운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렌더 리액트 돔의 렌더를 함수로 호출하거나 set state 호출할 때 리컨실리에이션을 이제 리액트가 콜을 하는데요. 리컨실리에이션이 끝나면 결국은 리액트는
이제 돔 트리의 결과물, 즉 엘리먼트 트리겠죠. 엘리먼트 트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먼트 트리를 렌더러에게 전달을 하고요. 이 렌더러가 실제 돔 노드 업데이트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먼트 트리에 있는 정보들을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변화를 체크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변화를 돔 노드의 업데이트에 적용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리컨실리에이션인데 이게 위와 같이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최적화가 가능한 거예요. 또한 프랍스가 만약에 이뮤터블이면 변화의 계산이 더 빨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컴포넌트가 결국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건데 직접 인스턴스를 우리가 호출하진 않는 거죠. 직접 호출한다는 것은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뉴 버튼처럼 직접 호출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리액트에서 알아서 호출을 만들어주는 거죠. 인스턴스를. 여기서 인스턴스가 나오는데 제가 맨 위에서 설명했던 그 인스턴스와 다른 거죠. 즉 여기에서는 클래스 컴포넌트의 인스턴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은 추가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사실은 컴포넌트, 엘리먼트, 그리고 인스턴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개념은 엘리먼트였어요. 엘리먼트는 결국엔 컴포넌트 엘리먼트와 돔 엘리먼트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근데 돔 엘리먼트로 다 이제 리턴을 할 때까지 컴포넌트한테 다 물어보죠, 리액트가. 그래서 돔 엘리먼트를 쭉 구성한 엘리먼트 트리가 만들어지면 그 엘리먼트 트리를 가지고 실제 돔 트리에, 돔 노드 트리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돔 노드 트리를 완성하는 거죠. 그럼 그 돔 노드 트리가 완성이 되면 브라우저가 렌더링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먼트가 굉장히 리액트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개념이었다. 그럼 컴포넌트는 무엇이냐면 그 엘리먼트를 펑셔널 컴포넌트의 경우는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먼트를 이제 인캡슐레이트 했죠. 엘리먼트 트리를. 왜냐면 다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엔. 그리고 그 로직을 이제 딱 캡슐 안에 가두어서 리액트는 다른 곳에서 해당 돔 노드들을 디스트로이 하거나 렌더를 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고 인스턴스는 클래스 컴포넌트가 이제 호출이 되면 만들어진 것이 인스턴스다. 클래스 컴포넌트 안에서의 디스 값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리액트를 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지만 그것이 자세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컴포넌트, 엘리먼트, 인스턴스에 대해서 정리하실 수 있었던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